자, 사태가 아주 급진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억울하다, 호소를 했죠. 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돼버렸다. 자, 그런데 이 얘기 제가 또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가 또다시 이야기를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가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막 돈을 뜯어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파렴치한이 되었다라고 억울해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흥정 감독을 위한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손흥정 감독이 더 안타깝다라는 대중들의 분위기가 빗발치고 있다 보니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손흥정을 고소한 학부모, 아니다. 우리는 혹독한 훈련 동의 구한 적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코치 역시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무슨 내용인지 좀 볼까요? 보니까 손흥정 감독 측과 이 학부모 측이 합의금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부친 A씨가 아카데미가 애초 학부모들에게 혹독한 훈련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카데미 측은 지난 26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은 제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훈련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BN 언론사에서 취재해 보니까요. 학부모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에 손흥정 감독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이 없다.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 손흥정 감독에 대한 탄원서 제출에 대하여 디스패치에서 이렇게 단독 기사를 냈었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당시 때 다른 학부모들의 이야기 중에 좀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시군의 모친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숙소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 보면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고 경기장에서는 무섭다. 그리고 부모가 해줘야 하는 인성교육까지 대신 해준다. 그리고 아들이 감독님이 너무 이해가 돼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자, 이 얘기가 다른 학부모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서 직접 쏟아진 내용입니다. 왜 A씨의 학부모만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 실제로 B군의 모친 역시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함께 현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력 훈련하는 것도 봤고 심지어 4, 5년 동안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체벌하는 것도 처음 보긴 했지만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아카데미에 4, 5년을 다니면서 체벌은 처음이었다.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했지만 훈련 끝내고 웃으며 밥을 먹을 정도로 감정이 실린 벌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희한하게도 이 A군의 학부모만 사실 학생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등록하기 이전에 이런 게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부모들, 다른 어머님들 훈련 현장을 같이 봐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도 감독님이 엄하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 A군의 학부모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더 황당한 건 뭐라고 했느냐?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수석 코치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부모 A씨는요, 손 코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코치진들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전지훈련을 가서 봤던 다른 학부형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A군의 학부모들은 굳이 계속하여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실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열정적으로 축구를 가르쳤던 이 손흥정 감독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가면을 쓴 이중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 사태가요, 뉴스 보도를 통해 쏟아집니다. 고소인 측은요, 녹취록 공개에 2차 가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인들의 법조계 예를 들어드렸죠. 저거 녹취록 공개한 건 증거의 하나일 뿐 언론 플레이도 아니고 2차 가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공개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2차 가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5억 원 심하다. 그러니 손흥민 4천억이 이적하지 않냐.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와 관련 없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더라도 손흥정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건 아카데미다, 별도의 일이다라고 또 주장하니까 손흥정 감독님들이 다 껴있다. 5억 합의금? 안심하다. 20억 안 부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A군의 부침입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자신은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억울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의금은 제가 10억을 불렀든 5억을 불렀든 그게 진실이 뭐든 해명하는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이렇게 저렇게 진흙탕 싸움 계속하고 싶지 않다. 팩트는 내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손흥정 감독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다 줬는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송치할 때까지 저한테 큰 소리 치고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다 해놓고 혐의가 인정되고 송치되니까 저한테 합의하자라고 말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군의 학부모 측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니 언론 뉴스에서도 지금 의견이 대립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예고했다라는 이야기와 금시초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손흥정 감독의 입장문인데 이 피해 학생 아버지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 좀 보니 애초에 아이를 받을 때 합의를 먼저 부모님한테 받고 라고 하자 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합의를 해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이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거기 여직원이 딱 이 한마디 했다. 손 감독님이 좀 거칠긴 하신데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자 직원이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야 뭐. 혼나고 벌받고 뭐 이런 거 계약서를 썼냐고요. 저는 손흥민처럼 두들기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기자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고요. 만난 적도 없고요. 거기 여기 여자 과장님이 옆에 오셔서 입단할 때 감독님이 좀 엄한 건 아시죠? 그래서 네 엄하셔도 그렇게 심하시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끝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조삼모사라고 해야 될 게 손흥정 감독이 입장문에서도 적어놨지만 손흥민 선수를 막 두들긴 것처럼 아이들을 두들기면서 가르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아이들도 엄하게 훈련시킬 수는 있다 라는 얘기는 입장문에서도 그리고 이 피해 학생 아버지가 직접 얘기했다시피 직원들도 여자 과장님도 사전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체벌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 손흥정 감독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처벌 받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했죠? 그래도 아이의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요 합의를 먼저 하고 싶은 건 본능적인 겁니다. 손흥정 감독이라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커지기를 바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결국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부른 건 학부모들이었고
손흥정 변호사에게까지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하여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지적까지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손흥정 감독이 잘못한 건 체벌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학부모들의 이야기들, 지금 나 그런 거 사전고지 받은 적 없다, 무슨 혹독한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난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 대중들에게 과연 잘 먹힐까요? 지금 보니까 반응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녹취록을 보세요. 20억을 요구했다가 5억으로 낮춘 뒤에 변호사를 매수하겠다고 5억 받아주면 1억 사례비 준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고까지 이야기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의 학부모들은요, 포인트를 좀 잘못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면 이렇게 각종 도시의 체육회와 업무, 협약식까지 맺은 모습들도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카데미 자체가 얼마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는 직함 때문에라도 손흥정 감독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흔한말로 이렇게 뭐 교수님이라던가 재활 트레이너 교육하는 모습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이 단체 사진의 모습들, 또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또 야유회, 요런 야유의 모습들도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놓으신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이 학부모가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되었다라며 억울해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손흥정 감독 측의 변호사에게 내가 5억 받아서 1억 줄게 라는 리베이트 제안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굉장히 중한 사기 범죄에 해당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실체는 어떨까요? 지금 이 손흥정 감독님이 유지하는 아카데미의 규모가요, 돈이나 남을까? 저렇게 운영하셔서 돈이 과연 남긴 하는 거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5억을 받겠다라고 했었던 이 상대방 층 학부모의 이야기죠. 비밀 유지 조항을 빼면 합의금이 달라졌을까요? 학부모 A씨의 부친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은 안 되냐? 그러면 변호사 비용 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럼 변호사 비용해서 3천만 원 어떻냐? 내가 왜 처벌 불원서까지 써가면서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A씨 학부모 아버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A군 측이 바라는 금액과 손흥정 감독이 드리려고 했던 합의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나 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5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금액은 계속하여 내려가기도 했었죠.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냐라는 말에 아예 안 될 것 같은 건 이야기도 하지 말자. 나 돈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럼 5억에서 출발해서 3억까지 하신다는 거죠. 내가 10억 이야기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저 지금 돈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존심 너무 상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러 나온 사람이 2천만 원에는 안 되고 5억, 3억, 억 단위의 합의금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손 아카데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업 현장 모습이기도 합니다. 황당한 건 이 A군의 아버지가 나중에 보낸 이 카톡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런 변호사님 봐서 저도 나쁘게 하고 싶지 않고 저도 전부 다 양보할 테니까 2억 달라고 하시고 변호사님이 무슨 일 생기면 도와주시고 얘기한 대로 할 테니 그냥 2억에 합의하자 하세요. 더 이상은 저도 양보가 힘듭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합의하면 돈으로 보상받는 거 말고 뭐가 있겠냐. 지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합의해도 3, 4천은 변호사 비용으로 줘야 한다. 약속한 게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내일이든 모레든 2억 결정되면 바로 합시다.
계속 고민도 많아지고 더 이상 결단을 내야지 안 되겠습니다. 상의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A군의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카톡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변호사 측은 지금은 협상 단계가 아니라 이미 저번 금요일 날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카톡으로도 낮추고 전화로도 낮췄다라는 이 합의금 관련 합의 내용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실 A군의 부친은 5월 30일 날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한 겁니다. 변호사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그거 받아서 뭐 이것저것 하고 그냥 2억이 안 되면 1억 5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자 변호사는 제가 사정하고 설득해서 1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단호하셨다. 1억 5천은 말을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다. 안 한 것만 못하다? 알겠어요. 저도 움직일게요. 이러고 나서 이 A군의 아버지가 멍사진도 언론사에 보내고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 협상을 하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정도라는 거죠. 결국 A군의 아버지는요, 실제로 움직이고 났었는데 사실 오키나와 전지 훈련 당시의 모습 사진도 이렇게 다 촬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이 문제 체벌이 이루어졌는데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건 함께 전지 훈련을 한 동행 부모들의 이야기가 달랐단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B군의 모친, 그러니까 A군 말고 B군의 모친도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도 그 당시 때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허벅지를 맞은 한 명이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현장에 있었다. 체력 훈련이었고 달리기를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했고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 마지막까지 남게 됐었다. 이 B군의 어머니는요, 훈련 동행을 해서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해요. 체력 훈련으로 다시 끌어올린다고 생각했다. 다만 체벌하는 건 처음 봤다. 우리 아이가 4년 5년을 다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좀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다. 물론 체벌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당연한 건 아니다. 하지만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보였다. 4, 5년을 다녔지만 체벌이 처음이라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절대 감정이 실린 벌이 아니었다. 훈련을 끝내고 다 같이 웃으며 밥도 먹었다. 그리고 손흥윤 코치 역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날의 일을 사과했다고 해요. B군의 어머니는 한국 도착하고 휴식기가 끝나자 손 코치가 직접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선처 탄원서가 이렇게 빗발을 쳤습니다. 왜였을까요? 학부모가 말하는 숙소 생활은 달랐어요. 이번엔 C군의 어머니인데요. C군은 아카데미 숙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숙소는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C군은 동료 한 명과 함께 46평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해요. 손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숙소 비용이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손 아카데미 측은 마음껏 뛰어다니라고 아파트 1층을 얻어줬고요. 식비와 간식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C군의 어머니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밥이 너무 잘 나와요. 훈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항상 따뜻한 밥을 먹인다. 숙소에 카드도 있다. 그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등 간식도 시켜주신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의 가정 철학을 설명합니다. 감독님은 유럽 축구처럼 아이들이 집에서도 케어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뛸 수 있게 정성껏 챙겨주신다. 경기장에선 무섭지만 밖에서는 그냥 할아버지다. 실제로 코치들은 경기장 밖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며 아침 7시 30분 코치들이 직접 숙소에서 학생들을 깨워 등교를 시키고 훈련이 끝나면 저녁을 먹이고 숙소로 데려간다고 해요. 결국 C군의 어머니도요, 저도 탄원서를 냈어요. 훗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카데미에서의 배움이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인성교육까지 대신 해주셨으니까요. 감독님은 훈련하는 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운동장이 쩌렁쩌렁 울리죠. 물론 거친 표현도 하십니다.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감독님이 너무 이해가 돼. 자신은 외부 클럽에 있다 와서 더 잘 느낀다고. 얼마나 선수들을 사랑하는지. 표현이 거칠어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동행했던 부모님들이 왜 탄원서를 그렇게까지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A군의 학부모는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손흥정 감독이라는 아카데미의 수장이요. 알고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하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탄원서, 이 많은 다른 학부모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빗발쳤다는 얘기예요. 그냥 탄원서도 아닙니다. 아주 깨알같이 꽉꽉 탄원서의 글자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A군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손흥정 감독이 업계의 신적인 존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아카데미를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탄원서를 지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지금 들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정체, 실체, 신상 공개해야 한다. 손흥정 감독만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 국민적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손흥정 측의 요구한 합의금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쉽게 말해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훈육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려는 의도가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손흥민 선수도 과거 인터뷰 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교육법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떠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훈계하려고 했다면 좀 달려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법조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거나 선생님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도 부모와 교사의 체벌권이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체벌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손흥정 감독 역시 체벌은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봉으로 한 대씩 툭툭 쳤다라는 거죠.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체벌은 원칙적 금지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다른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엄격한 교육이라 할지라도 체벌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흥정 감독이 무리한 합의금을 낼 바에는 그냥 처벌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합의금 20억 원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도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많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정을 고소한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오히려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달을 드렸었죠.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학부모들의 모습이죠. 이렇게까지 모자이크를 치고 마스크까지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떳떳하면 얼굴 공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자신은 파렴치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심지어 해당 방송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5억을 주시던가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까지 와전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상 어땠습니까? 까보니까는 20억이든 불러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얼마든 하겠지라는 아버지 이야기.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마세요라고 했다라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연예인들은 2억씩 3억씩 합의하고 하는데 5억씩 합의하고 이런 판국에 정말 중요한 건 합의하려고 한다면 돈 보상이지 않냐. 5억이 심하지 않냐? 심한 거 아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손흥민 선수 이적한다 뭐한다, 유튜브에서 4천억에 이적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러자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하여 자신들은 반박합니다. 참 황당하죠. 결국 학부모의 측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녹취에 나왔던 글자는 맞다. 그런데 손흥정 감독 측이 갑자기 태세를 바꾼 맥락이 그 녹취 내용에서 생략되어 있다. 처음엔 1,500에서 2천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던 감독인데 3억까지 줄 것처럼 협의하다가 돌별 결렬을 선언했고, 이에 학부모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언급했던 대목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조건 달며 합의하자고 하여 화가 나서 5억을 거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녹취 내용을 다 들어보면 본인들은 잘못이 없이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2차 가해다. 손흥정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언론 제보 금지,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했던 학부모가 그 표현으로 구체적 합의금을 얘기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에 대하여 손흥정 감독의 입장은 그냥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손흥정 변호사에게도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죠? 제가 금액 5억 받으면 변호사님한테 1억 리베이트, 1억 드릴게요 라고까지 말했던 거, 이게 어떻게 손흥정 감독 측의 태도 때문에, 돈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당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제시를 한 건요,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을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바로 손흥정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행동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나왔다. 서정빈 변호사는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손 감독 측의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리고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법조계의 다른 변호사가 봐도 학부모 측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특히 5억 원 밑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듣고 수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서 변호사는요, A씨가 이 축구 아카데미 소속 김형우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현금으로 주겠다 라고 뒷거래를 제안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라는 건 의뢰인 측에서는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학부모 측이 오히려 역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서는요, 2차 가해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 감독 측에서는 녹취록을 공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했을 뿐이다.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학부모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합의금 홧김에 한 말에 불과하다. 녹취록 공개에 대하여 오히려 이것은 2차 가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가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1억 리베이트, 굉장히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런 발언 자체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지 않냐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낱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전문가, 그것도 같은 법조계의 변호사가 볼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학부모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전에 합의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거액을 요구한 사람으로 모함을 하고 있다, 2차 가해를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도 공개됐는데 2차 가해로 볼 수 있냐, 그러다 보니 이 변호사는요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냥 녹취록을 공개하여 반박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공개했다고 하여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고 진지한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녹취록을 보면 너무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을 언급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뭐 20억을 줄 수 있었네, 100억을 부를 걸 그랬네, 10억을 부를 걸 그랬네, 5억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하여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에 변호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당하게도 이 학부모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피해를 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글쎄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또 이 내용에 대하여 많은 국민분들이 큰 분개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1억 리베이트, 제가 1억 드릴게요 라고 말한 부분, 뒷거래로서 사기죄에 해당되어 쉽게 말해서 합의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는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뒷돈을 제한한 것 자체가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군 부친의 제한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인데, 뒷돈을 받아들이는 변호사만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 뒷돈을 제한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을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형사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태를 부모가 이야기를 했다란 얘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A군의 부친 5억 합의금 녹취록 보도에 번질벗어난 여론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본인들이 말한 돈 뜯어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왜 쏟아지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 억울하다라고 반박이 나와서 댓글이 무려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보면 학생이 부친되는 A씨, 손웅정 감독 측 변호사와 대화한 녹취 파일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해당 파일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억대 합의금을 줬던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다 손흥민 선수까지 껴있는 거 아니냐.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냐.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아예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언론을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든 10억이든 돈이 아깝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이적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흥정 감독은 사과 의사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원칙을 벗어나는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죠. 5억 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부모되는 A씨 측은 금액을 5억 원에서 2억, 2억에서 다시 1억 5천만 원까지 조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 녹취 파일에 전부 다 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되는 A씨는요,
고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았다.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이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손 아카데미 코치 2명과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처음 거론이 되었고, A씨는 손 감독 측이 처벌 불원서, 언론 비밀 보장, 축구협회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500에서 2천만 원을 제시했다. 바로 됐다고 웃으면서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런 조건을 달면서 합의를 하자는 거냐. 화가 나서 그럼 5억 주시던가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해야 할까요?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1억 원을 줄게 라고 말을 한 손웅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이 회유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신도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20억이든 불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였죠? 이적료를 얘기하며 결국 손웅정 감독 측의 변호사에게도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억 원을 주면서 이 합의를 하는 유명인들의 사례를 굳이 들면서 5억 원을 이야기하다가 3억 원으로 낮췄다가 3억까지는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론 진짜 생각 없다. 대신 내가 5억 받으면 비밀리에 변호사님한테 1억 현금으로 줄게. 이거 아무리 부모가 억울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과는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